첫 번째 악보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출됐던 얼락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락 한번 같이 묶어봤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지만은 요즘 시험의 트렌드가 그래요.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더라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의 비슷한 어떤 공통적 부분도 있고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르 안에서 혹은 장르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음악적인 특징에서 비슷한 부분 혹은 공통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비교를 해보는 거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곡은요. 얼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된 얼락과 비교될 수 있는 거가 바로 우락이라는 거죠. 우락이라는 악보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얼락과 우락은 어때요? 모두 다 확대가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저 우락은 여성이 부르는 가곡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악보 언락이라는 것은 예전에 2009 전에 2007 교과서에서 이미 이 악보가 있었었는데 빠졌죠. 이 얼락 악보가. 그래서 얼락과 우락을 비교해 보는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락은 이제 남성의 악곡이죠. 남성 가곡. 그다음에 우락은 여성 가곡인데 똑같이 락 시리즈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공통적인 건 또 16박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공통점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해서 비슷한 그 특징을 가진 것끼리 묶어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출제 가능한 악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언농과 평농을 가지고 왔는데요. 언농과 평농 모두 어떻습니까? 16박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두 악보이고요. 그런데 차이를 보면 언농은 어때요? 언의 형태, 가세 자수가 늘어나고 지른다는 특징이 가진 농일 거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농은 평평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르는 형태가 아닌 농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농과 평농에 대한 거 이들의 어떤 공통점을 갖다 물어본다고 했을 때 혹은 이들의 어떤 식임새적인 어떤 특징들이 어떠냐 공통적인 것들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답안이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개념서 장사훈 선생님 구획총론에서 가져와 봤어요. 이 둘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농이나 평농은 이삭대업보다 중녀와 인종 사이의 음정이 좁아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자제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황종의 요성을 많이 사용하고 가사가 길 때는 3장과 5장에서 그 장단을 연장하여서 부른다 해가지고 언농과 평농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들 차이점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악보는 언평과 그 다음에 언역금시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언역금시조. 그래서 수작가라고도 이름을 붙였던 기출문제의 악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곡에서의 같은 가곡이라는 장르가 아니라 가곡과 시조에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언역금도 6박에서 5박 8박을 가다가 6박에서 박자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언역금 언의 형태, 어의 형태 그러니까 가사의 자수가 늘어나고 지른다라는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언 어때요? 지르는 거. 그리고 편장단은 어떻습니까? 가곡의 기본 장르 16박이 아닌 10박 가사가 많이 늘어날 때 보통 편장단 많이 쓰죠. 그래서 10박을 쓰는 언편 지르는 거, 가사의 자수가 늘어난 거를 10박으로 처리를 했던 거. 이들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죠? 이와 같이 시조와 가곡과의 연계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애국교과서에서도 이러한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설지름 시조는 얼락과 언론과 닮았고 그 다음에 수작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게 바로 언역금 시조였죠. 수작가 언역금 시조는
엄평과 닮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국교과서에서 표로 나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편락과 계락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편락과 계락. 아까 편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에서 반우반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것으로 아까 계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편락과 계락 보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장단에서 약간의 차이가 10박과 16박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평조와 계면조 모두 담고 있지만 계락 같은 경우에는 계면조에서 평조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편락은 평조에서 계면조로 갔다면 계락은 계면조에서 평조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반우반계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끼리 비슷한 형태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공통점, 차이점 나는 것들을 보았었는데 그 외에 이제 개념서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사이드로 그냥 지나가고 있을 뻔한 그런 악보들 어떤 걸 챙겨봐야 될까 한번 봐볼게요. 우편이라는 악곡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버리셨던 악보였을 것 같은데요. 애국교과서 234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있죠. 네 번째 줄 보시면 1916년 해서 20세기예요. 20세기 방산화시금보에 우편이 등장하는데 라고 나와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료에 19세기 1841년에 편찬된 삼주군보 이야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세기 문헌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보셨을 텐데 20세기의 방산화시금보에 대한 거는 아마 그냥 넘어가셨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지금 보니까 우편이라는 악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었을 때 20세기에 만들어진 가곡에 우편이라는 악곡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우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우반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반역과 우롱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역시 개론서에서 장사홍 선생님 국악중론 442페이지에 이렇게 답안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롱도 반우반계적인 측면에서 그 뜻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